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실무TV입니다. 여러분, 버스가 124km로 운행했다면 충분히 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속도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버스에는 디지털 운행 기록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행 데이터는 교통안전공단에 계속 업로드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속 부분에 대해서 제출받은 운행기록계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계속해서 관리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는 오래전에 발생한 사고로서 버스에 장착된 CCTV이기 때문에 화질이 매우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며 우선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게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 터널을 빠져나올 때 2차로를 운행하던 승용차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시점에서 1차로 차선을 넘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가깝죠. 이 정도의 거리에서 이 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입니다.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사고 조사하고 처리한 결과는 승용차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가해 차량으로 결정되었지만 운전기사께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공소권 없는 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대형사고이다 보니 경찰에서도 버스 속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그 분석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 결과 동영상 분석을 근거로 버스가 124km로 운행했다는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100km 도로인 고속도로에서 20% 감속을 하지 않고 124km가 되도록 고속버스를 운행했다고 경찰에서는 버스 승무사원에게 과속 스티커를 발급하였습니다. 과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속 스티커를 발급하니까 이에 불응하여 납부를 거부를 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 버스 운행 기록계를 경찰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운행 기록계를 인용하지 않고 속도 분석 의뢰한 그 결과만 가지고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 불이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또 영상은 오래전에 장착되어 있는 CCTV이기 때문에 초당 프레임 수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왜곡과 오차가 큰 상태였습니다. 사고 현장 조사와 거리 실측을 근거하지 않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시간과 거리의 오차가 클수록 속도 결과값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범칙금을 납부를 거부를 하니 적결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적결에서도 정식 재판 청구를 하여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판결을 소망한 이유는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제출했는데 채택을 하지 않고 오차범위가 큰 영상을 속도를 분석하는 결과로 인용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결을 받고 싶었습니다. 영상에 의한 속도 분석 결과에 대한 오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분석해 보니 초당 2프레임 또는 3프레임으로 부정기적으로 녹화가 되었고, 이것은 초당 15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분석 결과를 가지고 속도 계산을 한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속도 분석을 할 기준으로 삼는 구조물은 실제 거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다음에는 가로등이 또한 실제 거리와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구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편차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을 좋아합니다.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20여 년 전에 교통사고 조사 업무에 매료되어 교육을 받고 싶어서 동분서주할 때 교통사고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흔쾌히 문을 활짝 열어준 데가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조사에 명실상부한 최고의 기관으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이런 전문적인 기관에서 속도를 분석한 결과를 부정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영상 분석이 중요한 증거로서 저도 이 동영상을 분석을 면밀히 해보니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 분석 과정의 오류를 지적한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과 거리가 흔들릴 때 결과값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 논리에 입각해서 시간도 오차가 발생을 많이 하고 거리도 실제 거리와의 차이가 크다는 두 가지 사실이 속도가 부정확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상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형사재판부가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를 했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그 회신을 하였습니다. 회신 결과에 보면 초당 기록된 프레임 수가 불규칙적인 상태며 또 초당 2에서 3프레임으로 프레임 수가 너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차가 너무 크게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우리들도 분석을 해보니 프레임당 부정확하게 부정기적으로 녹화가 되어 있고 이거는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전에 회신한 가로등 및 터널 내 조명 간의 간격을 근거로 산출한 속도는 동영상의 프레임 간 시간 간격의 오차로 인하여 신뢰하기 힘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정확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시간 간격을 길게 설정하여 구간 속도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전에 회신한 동영상을 재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속도를 산출하여 회신한 분석서의 경우 50 내지 60m 간격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통과하는 시간 동안 촬영된 프레임 수를 근거로 속도를 산출하였는 바 150%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또 버스가 사고 지점 도달 이전에 통과한 터널의 경우 실측을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위성 지도에 의해서 길이가 약 660m라는 것을 인용을 했고 속도 계산을 할 때 터널에서는 105.6km로 달린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 6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지나는 상황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니 115.2km의 속도가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한 구간의 길이가 길수록 정확한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터널을 나온 이후 갤로프와 충돌하기까지의 구간 속도보다는
터널 내 주행 구간에서의 속도가 보다 더 확실한 속도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겁니다. 형사재판부에 이렇게 회신을 하였습니다. 공단의 속도 분석 근거를 요약하면 버스 CC카메라 영상 녹화는 초당 2에서 3프레임으로 녹화되어 있고 속도 분석의 근거가 되는 구조물은 5에서 60m 간격으로 통과하는 시간 동안 촬영된 프레임을 기준으로 했고 원본 영상 프레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분석을 했고 터널 길이는 도에 인용을 했고 실측은 하지 않았고 터널을 빠져놓은 뒤 가로등은 6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속도 계산을 인용을 한 것이지 실측은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판결문입니다. 판결은 2012년 6월 29일 날 판결이 선고가 되었고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이유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버스가 100km 도로인 고속도로에서 20% 감속을 하지 않고 124km가 되도록 고속버스를 운행해서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있으나 분석서는 경찰에 제출한 내용이고 형사재판부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를 했고 그 결과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위 속도를 측정한 것은 오차의 범위가 넓은 점이 인정되고 이런 점에서 오차를 제거하지 않은 종합분석서를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과 정인 회사 관리자분께서 정인으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이 관리자께서도 우리 버스 속도 기록 장치인 운행 기록계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 운행 기록계의 속도를 과속의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앞서던 증거와 검사가 든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충돌 당시 과속 운전을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중에서 12대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는 운전기사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처분에 대해서 검증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사실 반론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 관리자께서 처분이 부당하고 억울한 점을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발급한 스티커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무심결에 납부를 했다면 과속을 인정하는 결과가 됐고 비록 빗길에 갑자기 들어오는 승용차의 급차로 변경에 의해서 불강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지만 사망사고로 인한 그 책임과 부담감은 아마 상당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과값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부정확성과 오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결과값의 부정확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여서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처분이나 결과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는 적극적으로 분석과 입증을 통해서 꼭 진실이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